일단 21쪽에 74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한번 해볼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계수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f'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2일 때 너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고, 일단 이 극한값에서 여러분들이 좀 떼내셔야 되는 게 얘하고 얘하고 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f'a 뭐 이런 걸로 바꾸려면 이 뒤쪽에는 받쳐줘야 되는 함수값인 빼기 fa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노란색들만 먼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 친구 뒤쪽에 필요한 빼기 fa를 한번 받쳐주고요. 그리고 더하기 fa 이렇게 갚아주고 마이너스 fa 더하기 h 이렇게 써주고 이걸 이제 h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노란색 부분만 따로 떼주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안 한 이 부분 h하고 gh 이 부분이 사실은 따로 h분의gh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내가 구해야 되는 애고, 그리고 결국에 이 두 개의 극한값을 더한 게 뭐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이 노란색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을 구하는 건데 일단은 얘부터 좀 정리를 하면 fa-2h 빼기 fa 그리고 요거를 h로 나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떼주면은 fa 더하기 h 빼기 fa 그리고 그거를 h로 나눈다. 요거 극한값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건 요 h 앞에 개수가 같아야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빌려오고 갚아주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에는 극한값으로 f'a로 갈 거니까 지금 f'a는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가서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f'a로 가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가겠죠? 그럼 빼기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게 이제 플러스 3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더한 거에 내가 구해야 되는 누구? 더하기 h분의gh의 극한값. 요거를 더해준 게 값으로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23쪽에 아니다, 22쪽에 75번 3번 4번 이렇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런 형태를 f'a로 바꾸는 형태죠.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다. 이렇게 생긴 식을 f'a로 바꿉시다. 요거 시리즈 연습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였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a, fa라는 점의 좌표로 보고 얘는 x, fx라고 하는 점의 좌표.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로 본다. 요게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 fx의 개수가 반드시 1로 이렇게 맞춰졌을 때 우리는 f'a로 넘길 수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개수를 건드린 친구라 그랬죠. fx제곱 앞에 보시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강제로 개수를 1 형태로 만드는 거.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럼 먼저 마이너스 1로 얘를 분자를 묶어주시면 얘는 fx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묶여지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혼자 묶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그럼 얘가 이제 개수가 1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x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1로 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x좌표가 1을 향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빼기 f1을 붙여줘야 된다. 요거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강제로 빌려왔으니까 더하기 f1을 갚아서 곱해서 쫓아내면 다시 마이너스 f1이 돼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플러스 x제곱 곱하기 f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해서 x-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좀 두 개로 나눠서 좀 볼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떼시고 여기는 f의 x제곱, 여기는 빼기 f 이렇게 이제 써주면 사실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점의 y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의 y좌표에 대응하는 x좌표는 x제곱이라는 걸 알고 얘도 어떤 점의 y좌표인데 그 y좌표에 대응하는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얘네들을 잠깐 빌려와 주시고 다시 갚아준 다음에 그리고 원래 있던 x-1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f1로 식을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1이 되잖아. 그럼 요거랑 또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f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극한값 보내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x제곱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1로 가기 때문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1로 갈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약분해 보면 이게 x 플러스 1이란 말이죠. 그러면 x를 1로 보내면 너는 2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쪽 식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1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x가 1로 가면 2로 갈 거니까 더하기 2 곱하기 f1로 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저 함수값 대입하시면 답 나오는 거죠. 자, 4번도 한번 같이 보시면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y좌표가 분모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x세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f'1이라는 식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y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거에 대응되는 x좌표를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결국에는 f'1로 가는 그 식의 역수가 되니까 내가 이거를 x를 1로 이렇게 보내보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f'1분의 1로 갈 거다. 즉 역수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강제로 x좌표를 이렇게 대응시켜서 맞춰줬으니까 한번 이렇게 다시 갚아주시고요. 원래 있던 x세제곱 빼기 1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식이 정리가 될 텐데 여기 보이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분해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x를 1로 보내면 너도 1로 가고 너도 1로 가니까 얘는 곱하기 3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f'1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사실 이 83번 문제는 오늘 배우는 데에서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거는 왜 여기에다 이걸 갖다 넣니? 그쵸? 이 디귿 때문인 것 같은데.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개의 곡선이 접해, 한 점에서. 요거는 이제 오늘 되게 많이 쓸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하면서도 이거는 잘 정리해 두시면 접선 구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y는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한 점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상황. 요런 상황을 두 함수가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특정한 x값을 a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일단 함수값이 같아요. 여기에서 두 점이 만나기 때문에 함수값 fa하고 ga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점에서 딱 만나면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공통접선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너한테의 접선과 너한테의 접선이 같다가 되면서 이 친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f'a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봤을 때는 g'a인데 이게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서 두 개의 기울기도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값,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쓸 거니까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x는 a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사실 기억 니은은 그냥 자연스럽게 맞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디귿이거든요.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식변형을 연습하라는 거지. 여기 보시면은 x 빼기 a 이렇게 분자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x를 a로 보내고 있다. 자, 그럼 도대체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는 이제 좀 감을 잡으셔야 돼. x가 a로 가면 얘는 fa로 가는 거니까 미분계수식을 잡아주려면
빼기 FA가 이렇게 빼줘야지 요게 이제 F'A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함부로 이렇게 빌려왔으면 다시 갚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더하기 FA를 이렇게 써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GX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좀 해결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F'A로 간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데, 이 친구가 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게 접하기 때문에 FA하고 GA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FA가 사실은 얘가 누구가 되면, GA가 되면 그 친구의 값 또한 얘하고 짝지어서 미분계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뭐 그대로 한번 다시 써서 x-a분의 fx 빼기 fa다 이렇게 이제 써준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gx 빼기 fx인데 fa인데 그거를 ga로 바꿔서 다시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결정이 되고, 그럼 너도 F'A로 가고 너는 G'A로 가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F'A하고 G'A가 뭐였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하고 너하고 가는 값이 같아서 결국엔 여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식이 요렇게 바뀌는 요 형태, 그리고 FA랑 GA가 같기 때문에 빌려오고 갚았는데 그걸 다시 GA로 바꿀 수 있다. 여기가 약간의 포인트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이제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을 배웠다. 평균 변화율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두 점을 가지고 있고, 한 점을 a의 fa, 한 점을 x의 fx 라고 했을 때 이 곡선 위에 두 점을 가지고서 기울기를 만든 거, x-a fx 빼기 fa다. 이런 식으로 쓴 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x값의 증가량을 델타 x, y값의 증가량을 델타 y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델타 x, 델타 y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그럼 이 표현을 델타 x라고 표현해서 너를 델타 x라고 쓰면 뒤에는 빼기 fa라고 쓸 수 있고요. x 대신에는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어저께 배운 평균 변화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는데 fx가 x제곱인데 x를 1부터 3까지 바뀌었을 때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3 빼기 1에 f3 빼기 f1 이렇게 두 점의 기울기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순간 변화율은 이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행위를 할 때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를 a로 보내거나 혹은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거나 했을 때 그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고, 미분계수라고도 불렀으며 F'A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F'A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순간 변화율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F'A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버전의 식을 쓴다 그랬죠.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h라고 써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더하기 h 빼기 fa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미분계수들을 막 구해 나갔는데 중간에 이런 포인트가 나왔어요. 미분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fx는 그 지점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F'A가 존재해야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F'A가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냐 하고 생각해보면, 이 F'A라는 값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겨먹은 하나의 극한값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극한값과 자극한값이 구별이 돼야 되고, 이 두 개가 같을 때만 우리는 F'A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얘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개가 다르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했으며, 실제로 미분 가능할 때는 그래프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미분 불가능하면 좀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딱 눈으로도 확인이 된다. 이런 거를 좀 뭐 첨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서 그림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극한 값이랑 자극한 값을 좀 더 쉽게 오늘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따가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미분계수식을 이렇게 돌리는 거, 미분계수식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방금 전에 이렇게 연습을 조금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친구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고서, 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과연 B-A분의 FB 빼기 FA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서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게 뭐 했었지? 이거 다음에
그래, 도함수. 도함수라는 걸 했었죠. 매번 우리가 F'1 구하자, F'2 구하자, F'3 구하자.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누구 구하자? F'X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결국에는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여기 F'A에서 요식 대신에 H식을 이용해서 F'X를 구하게 되어 있고 A 자리에는 X를 대입해서 쓴다. 그러니까 F'X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Fx가 X제곱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Fx에다가 그대로 누구를? 요식들을 대입하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누가 나오더라? 2x가 나오더라. 그럼 여기 보이는 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르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또 이 도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또 일일이 다 극한값 구해서 도함수 구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걸 또 뭐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미분법 공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x의 n제곱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두 개의 함수를 곱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f'x gx 플러스 fx g'x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미분법 공식을 딱 어제 증명도 해봤는데 이 증명이 되고 나서는 사실 이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 도함수의 정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내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사실 첫 번째 오늘 다루게 될 유형이 뭐냐면 함수 방정식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방정식이라는 거는 함수들로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식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fx 더하기 y, fx 더하기 fy 더하기 2xy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함수 방정식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보시면 포인트가 이 도함수에서의 이거 fx 더하기 h가 사실은 이 함수 방정식의 이 모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 방정식 꼴은 사실은 누구? 여기 보이는 이 식으로 좀 변환해서 쓸 수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좀 하나 해볼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라든지 항등식 같은 두 번째 유형들 항등식 혹은 치환하는 유형들 요거 가지고서도 한번 나머지 유형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그마도 하나 해드릴게요. 시그마 이용한 미분법, 시그마 포함한 미분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개념을 유형을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뷰.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거부터 할게요. 저 함수 방정식 꼴.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통 뭘 주냐면 F'0을 줍니다. F'0은 뭐 3이야 이렇게 주고 F'X 구해봐, 도함수 구해봐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요 F'X를 이 함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함수 방정식에서 공짜 함수값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적분에서도 비슷한 포인트로 잡을 건데 공짜 함수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x하고 y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사실은 f0을 하나 그냥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함수 방정식이라는 것은 사실 x와 y에다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해. x에다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다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x에다가도 0, y에다가도 0을 집어넣어서 f0은 f0 더하기 f0 빼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주시면 F0끼리 이렇게 지워지고요. 빼기 3이 넘어가면서 F0은 얼마다? 3이다. 이런 함수값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 방정식이 딱 주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서 뭐 한다? X하고 Y에다 0을 대입한다. 그러면은 F0이라는 함수값은 그냥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F'X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 그리고 이 정의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가지고 f'x를 구하라고 하니까 저는 f'x를 한번 도함수의 정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정의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식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맞춰줄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식에 y 자리에다가 h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얀색 부분만 제가 따로 떼서 쓴다고 하면 fx 더하기 h 대신에 fx 더하기 y 자리에는 h가 들어가서 fh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h가 들어가서 exh 그리고 여기는 빼기 3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 하얀색 부분을 4개의 항으로 쫙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개 뒤에 뭐가 있고 빼기 fx가 있고 여기에 h가 있는데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이게 지금 f'x라는 도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fx하고 fx가 어떻게 된다? 지워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잘 쳐다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 항에 fh가 있죠? fh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빼기 f3 있죠?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h 이렇게 잘 보시면 사실 이 세 개가 모여서 뭔가 하나를 만들거든요. 하고 딱 보니까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잖아? 그럼 여기 위에 아까 처음에 구했던 F0이 3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3.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빼기 F0이라고 볼 수 있어요. 3 대신에.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이는 얘는 정리해보면 FH 빼기 3 대신에 빼기 F0이라고 잡고 얘를 H라고 잡은 다음에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낸다? 0으로 보낸다 라고 쓰시면 사실은 이게 뭐야? 뒤에 빼기 0을 붙이면 파란색 부분이 F'0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항이 EXH랑 H로 이렇게 나눈 애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H끼리 이렇게 또 지워지죠? 그럼 여기는 지워진 식이 E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 H를 0으로 보내도 똑같이 EX로 갈 거니까 더하기 뭐가 된다? E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 F'X란 F'0에다가 EX를 더하면 되는데 F'0은 3이라고 줬고 얘는 EX니까 EX 이렇게 적어주면 도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 함수 방정식의 형태는 전부 다 이렇게 뭐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막 곱하기도 나오고 나누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다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일단 이걸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시험 때는 좀 더 쉬운 방법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거 지금 벌써부터 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자, 요거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그 문제 프린트에 예제 12번, 13번, 14번 요거 한 번씩 이렇게 풀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인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런 거 한번 봐봐. 이게 좀 요게 조금 처음에 좀 난감하긴 하거든요. 자,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제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짓을 할 때가 있어. 자, 한번 잘 따라와봐. 자, 그냥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봐봐. 너무 빡세게 놓은 거 아니야, 오전에? 정신 차리고. 자, 보세요. 자,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이 이런 극한값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벌써 지금 머릿속에서 구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잖아? 이거는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그죠? 얘 실제로 어떻게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면, x-1이 뭐 되고, 지워지고, 1로 보내면 4로 간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거고, 0분의 0꼴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시켜서 하면 된다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얘가 x-1이고, 여기에 x 10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렇게 했다고 쳐봐. 됐죠? 10제곱. 자, 우리 방금 전에 이거 해봤잖아, 인수분해. 그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 1 집어넣으면 얘 뭐 돼요? 0 되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뭐 돼? 0 되지. 그럼 1 집어넣으면 0 되면 뭐 가능해? 조립제법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 얘를 풀 때 싹 조립제법 하는 거죠. 10제곱 1, 0, 0, 짠짠짠짠 2,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다가 1 쓰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답 나올 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아시겠죠?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오긴 나와요. 근데 뭔가 풀면서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 이게 맞을 것 같아? 좀 이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애들한테 풀어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풀고 있는 애들이 꽤 많아. 그러지 말라고 먼저 약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약간 직접 인수분해하기 힘든 과정 속에서 좀 쉽게 우리가 누구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치환입니다. 치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수 항만 빼고 뭐로 치환하면 되냐면 fx로 치환하면 이 문제는 진짜 초스피드로 풀리는 문제야. 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쳐봐. 그럼 이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 상수항만 빼고 딱 x로 이루어져 있는 이 친구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야, 너의 이름은 fx야.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x 빼기 1, 얘는 뭐로? fx로. 그럼 얘는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얘가 바로 f1로 바뀌어요. 약간 이해돼? 실제로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얘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거다? f1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식은 무슨 의미를 가지게 돼? f'1이 됩니다. 되시죠?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은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f'x를 구해주시면 10 곱하기 x의 9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은 10이다가 돼서 답은 얼마? 1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되시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0제곱도 아니고 몇 제곱이 됐어? n제곱이 됐잖아. 그럼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가 지금 상수항 빼고 나머지 x만 이렇게 뭐로? fx로 묶어줘서 얘를 뭐로 치환하면? fx로 치환하면 이 식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뭐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3이 이제 또 대입해보면 뭐라는 거? f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0이다 라는 조건을 준 거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면 f'1이 되니까 이게 이제 10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얘를 이제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x의 n제곱은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 1을 집어넣으시면 f'1은 n 플러스 2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값 n 플러스 2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12였으면 좋겠다. 따라서 n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딱 누구만 빼고? 상수항만 빼고 치환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제 13번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거든요. 자, 이 함수가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a, b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고요. 자, 일단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보시면 첫 번째는 x는 1에서 뭐 해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자, 그럼 x는 1에서 연속이려면 1에서의 우극한 값, 1에서의 우극한 값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그게 이제 5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1에서의 우극한 값이 되고요. 자,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이 얼마가 되고 5가 되고요. 자, 그리고 1에서의 자극한 값, 1에서의 자극한 값은 1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에다 넣어주시면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연속이려면 이 세 개가 같아야 연속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미분 가능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이렇게 세 개가 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f'1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f'1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슨 값과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 이 두 개가 같아야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지난 시간에 계산했었냐면, 이거 직접 넣어가지고, 요렇게, x가 1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f,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거든요. 지금 넣어가지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가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안쪽에 있는 식들이 각각 모일 때는, 각각 미분 가능할 때는요, 사실은 요거 가지고서 도함수를 그냥 만들어서 쓰셔도 되거든요. 얘를 가지고 직접 각각 미분해서 f'x를 직접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x가 1보다 클 때는 이 식을 미분한 거, 그러니까 얘를 6x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미분한 거, 얘를 a다 이렇게 써서 도함수를 그냥 직접 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이게 어저께 우리가 구했던 우극한 값인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건 a가 되죠. 그 값이 어저께 우리가 구했던 자극한 값이랑 똑같은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각각 뭐한 상태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저께 구했던 그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을 그냥 여기서 직접 도함수 구하셔서 대입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 둘이 같아지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a가 뭐가 된다? 6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6이면 아까 연속 조건에서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b 값은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면 된다. 그래서 b는 빼기 1 이렇게 잡아주면 연속 미분 가능성 완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각각이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f'x를 직접 구하자.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좀 끊었다 갈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나야 될 텐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생긴 3차식이 있습니다. 이 3차식을 얘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이렇게 줬거든. 그랬을 때 a, b를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거 혹시 고1 때 했던 거 기억나요? 누구로 나누면 몫이 누구고 나머지가 누구다, 이런 거 기억나?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나눗셈 표현을 뭐로 만들기? 항등식으로 만들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으로 좀 짜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라는 식을 누구로 나누면?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몫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몫을 우리가 qx다 이렇게 많이 잡아주고요. 보통 2차식으로 나누면 여기에 나머지는 1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눗셈 식을 내가 식으로, 나눗셈 표현을 식으로 만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부르고?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항등식에서 모르는 개수를 찾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미정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정개수 찾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미정개수법에는 수치 대입법도 있고 개수 비교법도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1 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누가 있으니까, x 빼기 2라는 값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 누구를 대입해서 2라는 걸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8, 여기는 4a 더하기 b라는 값이 되고, 이 우변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4a 더하기 b는 빼기 8이다 이런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식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라고 하면 바로 그 식은 이 식으로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 식을 통째로 미분해서 항등식을 하나 더 만들거든요. 여기가 조금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미분을 해버린다.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식 같은 경우는 3x 제곱 더하기 2ax b는 날라가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오른쪽 식 같은 경우는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해서 써주면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또 똑같이 x-2가 인수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 미분한 식에다가 x는 2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12 더하기 4a, 그리고 여기는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빼기 3이에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빼기 3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게 이제 빼기 12가 되겠죠? 그럼 b 값은 얼마가 되면 되고? 4가 되면 돼서 b 값은 4예요. 그래서 a, b 값도 다 구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결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유형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나눗셈을 무슨 식으로 바꾼다? 상등식으로 바꾼다. 얘를 얘로 나누어 쓸 때 나머지가 없어요를 식으로 만드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건 고1 때 했던 거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 한다? 수치 대입을 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2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식이 두 개고 하나밖에 없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식 또 하나는 누구를 가지고? 이 식을 미분한 식 가지고 구한다. 요게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요런 순서로 가는 거니까요. 요 정도 정리하시면 요 유형은 다 푸실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네, 일단 오늘 진도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거래요. 그리고 사실 저 나름으로도 꽤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수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가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다고, 나 나름으로는. 그치? 근데 이번에 우리는 나름 그래도 개념 정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한 건 아닐지라도. 그치? 그리고 그 개념에서 다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다 소개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문제는 그런 면 있잖아. 여러분들 좀 지루해. 근데 되게 재밌는 방법이 있긴 있어. 이게 되게 재밌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팔로우가 돼 있으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미분이 좀 그래. 미분은 이거 배운 다음에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얘가 되고, 이렇게 두 개 합쳐져서 얘가 되고, 이런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구성이 잘 돼 있어. 근데 이게 내가 가르쳐 보니까 중간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거 증명해 줄 때 학생들이 대체적으로는 좀 뭐 하더라? 지루해 하더라. 그리고 당장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뭐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지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거 계속 나중에 계속 쓰인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이런 걸 제대로 다 소개해주는 게 포인트야. 근데 오늘처럼 약간 졸리고 피곤한 날에 거기에 증명을 한다? 쌩쌩해도 증명하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증명을 한다? 지금 약간 고민이 많은 거지. 어떡하는 거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 해야지. 어떻게? 파이팅 해서. 자, 근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접선이라는 걸 좀 다뤄보도록 하죠. 사실 여기부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단원이에요. 이런 단위이거든. 우리가 방금 전까지 도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도함수. 이 도함수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도함수가 뭐죠? 도함수. What is 도함수? 도함수가 뭐야? F'X. F'X. 그래. 불러봐. 얘기해봐. 뭔데?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Y는 Fx를 더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잘했어. 뭘 할 수 있죠, 도함수가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네? 구할 수 있어요. 구했어요. 뭘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 아니, 잠깐만요. 자, fx가 x제곱이야.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2x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예를 들면 f'1을 구했다고 쳐봐.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이게 뭔데요? 미분계수. 근데 이게 그림에서는 뭐야?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y는 x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1,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하나 긋잖아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f'1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값이 지금 2라고 나오면 여기서 딱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f'2가 4 이렇게 나오는 이 값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게 뭐냐? 4라는 값이 하면 여기 위에 2,4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 누굴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라는 얘기예요. 됐지? 이거야. 도함수라는 건 누굴 구할 수 있는 함수다? 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을 때 이 위에 점을 잡아요. 점. 이거를 우리가 a, fa라고 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접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도함수에 a를 집어넣은 값, 즉 미분계수값 f'a라는 걸 알죠. 그럼 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 값을 기울기로 하는 누구를 세울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식은 y 빼기 fa, y좌표 빼시고요. f'a, 기울기 쓰시고요. x-a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엄청 간단합니다.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다. 그럼 여기 위에서 1,1이라는 점 위에서 접선을 한번 구해봐라.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1,1이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나는 이 접선을 구하려면 그 위에는 점의 좌표는 아니까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가 뭐랑 똑같냐면 f'1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이 친구를 미분한 거. 얘가 지금 2x라고 하면 이게 지금 f'x잖아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2라는 걸 알고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y 빼기 1 쓰시고요. 기울기 2 써주시고요. x좌표 1이니까 x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야. 엄청 간단하죠? 그냥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겁니다.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만 내가 구해주면 되는데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x좌표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변칙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접점을 줬다, 위의 점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조금 더 까다롭게 이렇게 문제를 주기도 해요. 자, 똑같이 두 번째.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 i에서 접선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주냐면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접선을 구할 건데 이번에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접선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준 거고요.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누구? 딱 이렇게 접하는 애. 기울기 2짜리 접하는 직선을 한번 찾아봐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두 개 갖다 놓고 지는형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도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접점입니다. 접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접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접점의 x좌표가 되게 중요해요. 접점의 x좌표. 그러니까 이 접점의 x좌표가 딱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y좌표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누군지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서는 얘하고 접한다라고만 줬고 이 접점이 누구인지를 안 줬어요. 그럼 지금처럼 접점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얘를 a 이렇게 이제 미지수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a를 구하는 식을 잘 생각해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f'a가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식을 짜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식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면 뭐가 되고? 2x가 되고 그럼 거기에다 a를 대입하면 2a라는 식이 될 텐데 그게 2가 될 때 a는 1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접점의 좌표가 뭐란 얘기고? 1이란 얘기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그죠? 기울기는 얼마로? f'1인 2로 이렇게 잡아서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y는 2x 빼기 1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하나 더. 자, 기울기가 4인 접선 한번 구해봐. 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어딘가에 이렇게 기울기가 4짜리 접선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 친구 어떻게 구할 거니? 라고 하면 이 접점을 구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 아까는 A라고 놨으니까 이번엔 한번 B라고 놔볼까요? 그럼 저 B를 우리가 어디에다? 도함수에다 넣었을 때 4가 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F'B가 4인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F'B는 2B가 되고요. 그럼 4가 될 때는 B가 2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B가 2란 얘기는 결국엔 이 접점의 좌표가 2란 얘기고요. 그러면 2,4를 지나고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니까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 빼기 4에 2에 x 빼기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은 미지수를 a로 놓고 f'a가 얼마다 이렇게씩 쓰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걸 하나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이 살짝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빡센데 밖계점이 있어요. 밖계점. 이 x, y는 x제곱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곡선이 있는데 위의 점도 아니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 자, 상황을 좀 구별을 해보세요.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바깥의 어떤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는 거야. 이런 접선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밖의 점을 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0,-3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아, 이건 이제 계산 빡셀 것 같은데 0,-1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서 0,-2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약간 얘기해야 될 것은 어찌됐든 접선을 구한다고 하면 항상 그 출발점은 접점의 x좌표, 접점 x좌표. 그러니까 그 접점의 x좌표 하나만 딱 결정이 되면 이 접점의 x좌표 하나만 딱 결정이 되면 걔 가지고 함수값도 기울기도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요거 접점의 x좌표만 잘 세팅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얘를 미지수로 a라고 놓고 일단 식을 짭니다. 어떤 식을 짜냐면 요 점은 a, fa라는 점을 지나는데 지금 함수는 x제곱이라고 놨으니까 제가 저거는 a, a제곱 이렇게 놓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울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을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도함수는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는. 그러면 기울기는 2a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요. 그게 y 빼기 2a, y 빼기 2a가 되죠. y 빼기 a제곱, 그리고 기울기는 2a, 그리고 x 빼기 a. 이런 식의 식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렇게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나는 어디 점을 지나는 0,-2라는 점을 지나는 애를 세우고 싶으니까 이 점을 이제 여기다가 뭐 해준다? 대입해준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y좌표에다가는 -2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요. x좌표에다가는 0을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해보면 -2a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얘는 a제곱이 될 거고 -2는 넘어가서 2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a 값이 풀마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결정이 돼요. 그럼 a가 루트 2, 그러면 여기가 루트 2가 되고요. 그리고 x좌표가 루트 2면 y좌표는 2다.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이 점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2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자, 기울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2배 해주면 되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2 루트 2다.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전체가 다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직선의 방식 구하면 끝입니다. 딱 요렇게가 가장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결국엔 누구? 접점의 x좌표 가지고 구한다. 얘만 결정이 되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구하면 된다는 거고 지금처럼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딱 줘버렸어. 직접적으로. 딱 줬다? 그럼 그냥 기울기만 구해서 끝내주시면 되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지금처럼 기울기만 주거나 혹은 밖의 점을 주는 경우는 저 접점의 좌표를 주지 않는다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떻게 한다? 접점을 뭐로 놓고 미지수로 놓고 a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이 a를 구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줬다? 그럼 f'a가 2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밖의 점을 줬다? 그러면 그냥 이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미지수로 세우셔서 거기에다가 이 밖의 점을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한다. 요게 가장 기본 셋입니다. 준비됐을까요? 밖의 점? 요거 조금 처음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까지만 잘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실만 할 건데, 그죠? 요거 미지수로 접선의 방식 세우는 거. a, fa, 여기는 f'a 해가지고 접선의 방식 일단 문자로 세우고 거기다 점 대입해서 마무리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2차로 놨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3차, 4차로 막 이렇게 함수가 복잡해질 거고 이게 미적분 가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로 바뀌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컨셉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이 과정으로 배우게 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유형들을 좀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거거든요. 접선이. 네?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됐어요? 이제? 자, 그럼 요런 어떤 기본기들이 조금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또 접선이잖아요. 제가 약간 몇 개 이렇게 좀 떡밥 같은 것도 뿌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저거 뭐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좀 잘 하시면 좋고 나중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 테마를 좀 정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울기라는 테마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를 주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 일단 자, 일단 이거부터. 이거는 사실 뭐 수원뿐만 아니라 수투도 많이 쓰이고 수원 수투에 다 쓰이는 건데 한다. 우리 잘 들고 가실게요. 자, 우리가 보통 기울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 기울기를 이렇게 어떤 직선에서 나타내게 되면 두 점과 기울기에 대한 느낌을 좀 이렇게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야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기울기가 2구나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좌표들은 x축과 y축의 평행한 성분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x축과 y축의 평행한 성분으로 연결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2가 된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준다든지 또 다른 조건들을 주면서 어떤 정보 하나를 주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쓰이는 거죠. 특히 수원에서도 여러분들 지수로그 함수 같은 데라든지 삼각함수에서도 그렇고 어떤 좌표가 나오는 그런 문제에서는 이 기울기 정보를 어디로 돌리는 거? x축과 y축에 대한 어떤 길이로 돌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가장 기울기에 많은 활용이 되는 문제들이고 이게 만약에 장착이 안 되면 어떤 문제들은 계산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진짜 빡세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으니까 이거는 꼭 이제 좀 챙겨 가셔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요거는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각도 가지고서 기울기를 줄 수도 있죠. 기울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가야 되겠다. 컴온.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2니까 그죠? 뭐 이러면 안 돼요.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뭐가 그냥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안 떠오르면 지금 약간 안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요? 탄젠트 60도. 얘는 몇 도짜리? X축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60도짜리 직선이다. 이런 거 보여야 돼. 됐어요? 자, 이거는 뭐가 보여요? 한번 했으니까, 그지? 기울기 몇 도짜리? 45도짜리. 그러니까 여기에 X축 기준으로 몇 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 보여야 돼. 괜찮아요? 자, 얘는요? 얘는 몇 도짜리? 30도짜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도하고 기울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바로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45도라고 하면 기울기 1로 세울 줄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되시죠? 자, 세 번째. 도형으로 기울기를 주는 경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자, 요렇게 이거 좀 애매한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거 다시 그래야 될 것 같아. 아까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할게요. 자, 그냥 적당히 봅시다.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 B, C, D. 이런 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래. 오케이? 그리고 각 대각선은 X축, Y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질문은 없어요. 문제에서 질문 따윈 없습니다. 뭐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못 푸는 거고 생각나면 푸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렇게 내잖아요. 그죠? 조건만 던져주고 알아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자, 조건은 다 던져줬어요.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있는 길이는 대각선이에요. 나를 이렇게 지그치 쳐다보지? 이렇게 되게 측은하게 너 나 좋아해? 현재 예전부터 좀 그래 알았어. 여러분들이 하나 할게. 자, 뭐냐고.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된다고. 몇 도? 45도라고.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형으로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기울기가 1일 때의 접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함수를 이렇게 주면 뭐 여기에 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두면 F'A가 얼마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형으로도 뭘 줄 수 있다? 기울기를 줄 수가 있다. 하나 더 볼까?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야, 이건 사실 기하에서도 했음. 포물선이죠? 접선 긋고, 그림. 그냥 점을 크게 그립시다. 좀 이상하네. 네, 하겠습니다. P, A, B. 삼각형 PAB가 있어요. 정삼각형. 자, 어쩌라고 이러면 안 돼. 한번 했으니까 보여야지, 그치? 뭐야? 이건 뭘까요? 이 친구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도 같지만 사실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몇 도란 얘기도 돼? 60도란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쵸. 이 접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F'A가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울기를 알 때에 대한 모든 유형들을 좀 다 정리하는 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이야. 자, 이거는 사실 학교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진짜 땡큐지. 엄청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알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Y는 fx. 예를 들어 이런 곡선이 하나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5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직선이 멀쩡한 애가 하나 있고요. 플러스 5는 좀 너무 과했다, 그죠? 빼기 1 정도로 할까요? 빼기 1. 자,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이런 애가 있고요. 여기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곡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 P점은 얘 위를 움직여요.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든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P점이 이쪽으로 살짝 오면 싹 거리가 좀 줄어들고요. 좀 더 오면 싹 줄어들고요. 싹 줄어들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길어지죠.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위의 점과 직선 거리가 점 P 직선 거리가 최소일 때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찾을까? 대칭이동이요? 얘를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촉이 있잖아요, 촉.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감각 있지 않아요, 다들? 이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 그죠?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이쯤요? 이렇게? 자, 어떻게 될까요? 뭔가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 알려드릴게요. 평행한 접선을 이용하셔서 찾는다. 자,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상황에서 직접 우리가 빡 하고 찰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긋냐면요.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을 하나 만듭니다. 기울기 2짜리 접선이요. 이렇게요. 됐어? 자, 그럼 기울기 2짜리 접선 이렇게 그으면은 생기는 어떤 접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됐어? 그 접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찍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최소일 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곡선에서 접선이라고 하면요. 이 점에서 곡선이 이 점에서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제외한 다른 점을 어디를 찍어봐도 길이는 이 점의 길이에서보다 항상 길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일 때가 최소가 된다. 그리고 그 점을 찾으려면 누구를 이용해서
평행한 접선을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하고 보면 이렇게 찾는 거죠. 또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고? A라고 두고 이 I의 기울기는 얼마니까? 2니까 F'A는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이 점 좌표 나오면 점 좌표 나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장 잦은 최소값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됐을까요? 자, 요게 이제 기울기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건 좀 어떻게 이 39쪽 오른쪽에 좀 정리를 좀 해놓을까?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끔 좀 알아서 예쁘게 좀 정리 좀 해두세요. 자, 거의 다 적었나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 몇 개만 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다고 하면 이제는 공통접선을 가질 때라는 테마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얘를 잘 쓰면요, 여러분들이 계산에서 굉장한 이득이 생기는 계산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밖의점이든 기울기가 뭐든 간에 이걸 이용하시면 사실 계산이 굉장히 편한데, 사실 오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인 게, 아직 이게 익숙치가 않잖아, 원래 방법이.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알려드리고 그냥 버전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숙제 다 해오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오시면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니까 숙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와. 안 해오잖아, 한 명이라도 안 가르쳐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 해와. 이거 괜찮네. 한번 한 명 안 해오면 진짜 이거 약간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누군지 공개할 거예요. 안 해오면 어차피 뭐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 그지? 아니면 누군지 공개할 거고 그 친구 때문에 안 알려줄 거야. 나 진짜 나 지금 방금 좀 쩔었다. 설계를 잘한 거 같죠? 내일은 해오겠지.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을 앞으로 수월하게 할 그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숙제 잘 해오시고, 오늘은 그냥 버전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월해진다, 계산이. 자, 일단은 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공통접선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이 개념서 교재나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유형서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주지만, 모의고사는 다 또 나머지 유형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공통접선을 가지기는 하는데 공통접점일 때의 접선을 가지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 어떤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한 점에서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는 상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함수가 접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접할 때. 근데 이런 상황일 때는요, 이 만나는 점에서 얘네들이 공통 접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점을 우리가 공통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fx하고 gx하고 공통으로 가지는 접선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 점을 공통 접점이라고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계로 표현하니? 라고 했을 때, 이 좌표, x좌표 a라고 한다면 만나니까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울기 f'a하고 g'a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원리는 똑같아요. 일단 이 두 개가 만나는 거니까 a에다가 함수값 대입한 거라, 여기도 함수값 대입한, 즉 두 함수의 y좌표가 당연히 같을 거고, 그리고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함수값과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사실 그냥 대표용에선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접점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문제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이것만 알아도 막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제 fx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gx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접선을 갖기로 어떤 식으로 갔냐면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얘하고 뭘 갖는 상황? 공통 접선을 갖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도 공통 접선을 갖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식을 정리하냐라고 하면 똑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접점을 제가 A라고 두고요. 이번엔 다른 접점이니까 이 접점을 제가 B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 Y는
F'A,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X-A, 이게 이제 X좌표가 되겠죠? Y좌표는 FA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GX에서 또 세우는 거예요. GX에서는 어떻게 돼? Y는 F'B, 그리고 X-B, 그리고 더하기 누구? FB.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줍니다. 그럼 얘는 얘대로 세우고, 얘는 얘대로 세우는데 그 두 개가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식을 두 개를 줘요. 하나는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런 식을 하나 줄 거고요. 또 하나는 누가 같을 거다? Y절편이 같을 거다. 이렇게 곱한 거랑 얘, 이렇게 곱한 거랑 얘가 같을 거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셔서 여러분들의 AB를 구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접점을 가질 때는 각각의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다 뭐야? 모든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누구 가지고 시작해서? 접점의 좌표 가지고 시작해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풀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설마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 수직하다 이런 건 따로 정리 안 해줘도 되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가 같다.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거 갑자기 오랜만에 한다고 까먹고 이러면 안 돼. 뭐 하나가 3인데 하나는 얼마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수직이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기울기가 F'A예요. 그럼 수직이면 뭐겠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F'A이겠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수직이라는 건. 뭔 말인지 되지?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 수직이다. 뭐 요 정도 얘기하시면 접선에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개념은 끝이고요. 시간이 조금 있는데 제가 몇 개 유형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까봐요. 한번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몇 개 좀 같이 봐줄게.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접선을 하자. 자, 보시면 예제 6번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그 연습 프린트로는 페이지 39쪽이고요. 좀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좀 불편하죠. 좀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 이거 한꺼번에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막 이번에 제가 교재를 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솔직하게 거의 한 5권, 6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빠바박, 일단 문제부터 빠바박 뭐 이래놓고 나중에 개념을 완성해서 좀 늦었다. 아무튼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요 테마를 여러분들이 딱 처음 문제를 보면 되게 좀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봐봐요. 우리가 공통 접점을 가질 때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함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 함수가 접해. 그러면 이 두 함수가 접하면 그 접점에서 함수값이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얘네들의 공통 기울기가 같고, 그러니까 FA와 GA가 같고 F'A와 G'A가 같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사실 어떤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차함수고 얘가 2차함수야. 그래도 되고요. 지금처럼 곡선이어도 되고, 여기에 있는 얘가 삼각함수고 얘가 직선이어도 돼요. 함수는 제약이 없어. 무슨 말인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가 2차함수고 얘가 1차함수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여도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약간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 선생님 여기 분명히 네가 곡선으로 두 개 그려놓은 거 아니? 얘가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이 fx라는 곡선과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이랑 얘를 두 함수라고 보면 얘네들이 접한다라는 상황 자체를 뭐라고 봐도 괜찮아? 접점 A를 기준으로 FA와 GA가 같아요. F'A와 G'A가 같아요.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거야. 꼭 얘가 이렇게 한 두 곡선으로 있을 때만 이렇게 공통접선을 갖는다가 아니라, 그냥 이 함수 하나 자체가 뭐여도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두 함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두 함수가 접해. 뭐라고?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봐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y는 x제곱이야. 그리고 y는 x 플러스 k가 됐어.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두 함수가 접해.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버전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그 고1 때 버전. 이런 거 어떻게 썼냐면 두 개 뭐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접하니까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이 뭡니다. 0입니다. 이렇게 풀었다고 맞죠? 이게 예전에 배웠던 두 함수가 접할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버전은 뭐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접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판별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공통 접선을 갖는다로 푼다고. 두 함수가 접해 공통 접선을 갖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함수값 t, 함수값이라고 하지 말까? 어떤 접점 a라고 해볼까요? a.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있으면 얘네들의 공통 접점을 제가 a라고 이렇게 잡으면 a를 여기다 대입한 거. 그러니까 함수값이죠. fa와 ga가 같아요. 함수값이 같아요. 이렇게 식 하나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뭐? f'a.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보면 2x가 되고 f'a는 2a가 되겠죠. 이 f'a와 g'a 얘는 미분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 되겠죠.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k가 그냥 바로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돼요? 너하고 너가 접해? 어떻게 한다고? 접점을 a라고 두고 fa와 ga가 같아요. 와 f'a와 g'a가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연립하면 되고 그럼 실제로 a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얼마? 4분의 1.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k값은 얼마다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접할 때 k값인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2차가 아니라 3차에도 풀 수 있다는 거고 4차에도 풀 수 있고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어떤 함수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차식이 아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하고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이 서로 뭐하고 있대? 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준 거야. 그랬을 때 A값 얼마하게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러면 두 함수가 접할 때를 지금은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을 쓸 수도 없고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뭐로 푼다 이제 앞으로는? 두 함수가 접할 때는 공통 접선을 가질 때라고 푼다는 게 기본 전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는 A를 이미 썼으니까 접점의 미지수를 A라고 두긴 좀 힘들고 제가 접점을 T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3차인데 fx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뭐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f, 너를 g라고 놓는다면 이 접점을 제가 t라는 변수로 잡았을 때 공통 접선을 가지려면 이 t라는 값을 fx에다 대입한 거. 그러니까 뭐야? 2t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 ft가 되겠죠? 그리고 이 t라는 걸 여기 gx에다가 대입한 거 얘는 7t 빼기 3 이라는 식 요 두 개가 같다. ft, gt가 같다. 요 식 하나 쓰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야? f't, g't가 같다. 그럼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시면 f'x는 얘는 6x제곱 플러스 a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t를 집어넣으면 f't가 되겠죠? 그러니까 6t제곱 플러스 누구? a라는 값과 요거 미분한 건 2x, 얼마죠? 요거 미분한 건? g'은 7인가? 그럼 얘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f't랑 g'가 같다. 요 두 개의 식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이 두 개가 접할 때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연립하는 게 좀 쉬울까 하고 생각해보면 여기 a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좀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을 a로 정리해보면 a는 7 빼기 6t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식을 대입해보면 2t세제곱은 그대로 써주고요. a에다가 t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t를 곱해주시면 플러스 7t 빼기 6t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에 7t 빼기 3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누가 지워져? 7t랑 7t가 이렇게 지워지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4t세제곱이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빼기 4가 되니까 결국에는 t세제곱이 1이다가 되고요. t값은 1로 결정이 됩니다. 즉 여기 보이는 이 접점은 1로 결정이 되고요. 그럼 이때 이 t값을 어디다가? 다시 원래에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이따가 대입하는 게 조금 계산이 좀 쉽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a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1일 때 쟤네들이 뭐해? 접합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운 건 뭐야? 예전에는 이렇게 2차와 1차만 가지고서 접할 때를 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함수가 와도 뭐 할 수 있다? 접할 때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접할 때는 뭘 이용해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